얼마 전 70세 남성 한 분이 새벽 4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신은 있었지만 어지럽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당은 50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이분은 당뇨 때문에 10년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 혈당 관리를 위해 식단도 조심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방송에서 생강이 혈당에 좋다는 말을 듣고 저녁 식사 후마다 생강차를 진하게 타서 마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걸 2가지나 하고 있으니 더 좋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당뇨약도 혈당을 낮추고 생강도 혈당을 낮춘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이 만나자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저녁에 생강을 마시면 밤사이 혈당이 더 떨어지기 쉽습니다. 같은 시기 당뇨약을 먹지 않는 67세 남성은 어땠을까요? 같은 생강차를 마셨는데 오히려 식후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손발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편해졌습니다. 같은 생강차였습니다. 한 분은 응급실에, 한 분은 혈당 안정.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었는지 아닌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속이 쓰립니다. 평소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불편합니다. 생강이 안 맞는 체질인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생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마셨는지가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생강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마셔도 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생강차를 습관처럼 마시고 있다면 이 영상 하나로 계속 마실지 잠시 멈출지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분의 생활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식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당뇨약도 늘 먹던 대로 먹었습니다. 잠을 설친 날도 아니었고 술을 마신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저녁 식사 후마다 생강차를 진하게 타서 마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당뇨약을 먹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30분쯤 지나 생강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 진하게 우려서 마셨습니다. 그날 밤 잠이 깊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온몸이 땀으로 젖어 깼습니다. 일어나려는데 힘이 없고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이 구급차를 부를까 고민했지만 일단 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힘이 강한 약입니다. 여기에 생강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생강을 마시면 밤사이 혈당이 더 내려가기 쉽습니다. 몸은 이 상태를 견디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식은땀과 손떨림입니다. 이건 혈당이 너무 낮아졌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강을 마시고 몸이 편해진 분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분은 당뇨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생강을 마셨습니다. 전날 저녁은 싱겁게 먹었고 잠도 비교적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도 없었고 소변색도 맑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담백하게 했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 반 그릇, 나물 2-3가지였습니다. 식사 후 30분쯤 지나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몸이 정리된 상태에서 열을 보탠 셈이었습니다. 같은 생강이지만 결과가 갈린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강을 마셨느냐가 아닙니다. 약을 먹고 있었는지, 언제 마셨는지, 어떤 상태에서 마셨는지가 전부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착각합니다. 좋은 반응이라고 믿고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립니다. 그래서 생강은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재료입니다. 보약처럼 아무 때나 마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생강을 마셨는데 몸이 불편했다면 가장 먼저 몸 상태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생강 자체보다 그날의 조건이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겹치는 상황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약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생강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고 생강도 혈당을 낮춥니다. 둘이 만나면 혈당이 과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피를 묽게 하고 생강도 피를 묽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생강을 계속 마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코피가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약을 먹던 72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생강차를 일주일 마시고 나서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 갔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생강을 습관처럼 마시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은 전날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짠 음식을 먹었는지 국물까지 거의 다 마셨는지 확인합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이미 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붓지 않으려고 신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생강을 더하면 열과 순환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몸은 속도를 맞추려고 급하게 반응합니다. 손이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신호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기도 합니다. 몸이 급하게 물을 빼려고 애쓰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마신 시간입니다. 저녁 이후에 생강을 마셨다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 계속 일하라는 신호를 받는 셈입니다. 불이 꺼져야 할 부엌에 다시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밤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몸이 흔들리는 경우도 이 흐름에서 나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괜찮다가도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겹치면 자극은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엔진이 식기도 전에 다시 시동을 거는 상황입니다. 젊을 때는 버텼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0대 이후에는 조절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회복에 필요한 시간도 길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생강은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마시고 불편했다면 몸을 탓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조건이 겹치지 않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거나 의사와 상담 후 소량만 마시는 경우입니다. 식사가 담백했고 잠을 충분히 잔 날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마셨습니다. 커피를 늦게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의 생강은 몸을 편하게 만듭니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소화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듭니다. 같은 생강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매일 같은 습관을 반복하면 몸은 결국 흔들립니다. 그래서 생강은 많이 마실수록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맞는 날에만 써야 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몸이 보내는 신호는 되게 작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평소처럼 생강을 마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판단이 갈립니다. 몸은 이미 오늘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습관을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붓는 느낌이 들면 몸은 이미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눈밑이나 손가락 마디가 평소보다 통통하다면 확실한 신호입니다. 전날보다 소변색이 진해졌다면 처리해야 할 일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자주 깼거나 꿈이 많았다면 몸은 아직 긴장을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신호가 있는 날은 몸이 쉬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바빠진 상태입니다. 이때 생강을 더하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속을 달래려고 마신 생강이 오히려 속을 흔듭니다. 머리가 멍해지거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반응도 이때 나타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을 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날 술을 마셨다면 생강은 바로 쉬어야 합니다. 술을 처리하느라 간과 신장이 이미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해장용으로 생강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맞지 않는 선택입니다. 불이 남아있는 난로에 장작을 더 넣는 것과 같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위가 예민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생강을 마시면 위는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편해질 거라 기대하지만 반대로 더 울렁거릴 수 있습니다.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명치 부근이 화끈거리는 느낌도 이때 나타납니다. 반대로 몸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한 날입니다. 전날 식사가 담백했고 잠을 깊이 잔 날입니다. 일어났을 때 입안이 개운하고 허리가 뻐근하지 않은 날입니다. 이런 날에 마신 생강은 몸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소화가 부드러워지고 손발이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아침 식사 후 나른함도 덜합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강은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필요한 날에만 사용하는 조절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을 알면 생강이 두려울 이유도 사라집니다. 괜히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받는 날과 받지 않는 날만 가르면 됩니다. 생강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과 함께 마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생강인데 편해지는 날과 불편해지는 날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몸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조합부터 짚어야 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속에 음식이 어느 정도 깔린 상태여야 합니다. 빈속에 바로 붙는 생강차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위벽이 직접 자극을 받으면 쓰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함께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가장 안전한 조합은 물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끓는 물이 아니라 손을 잠깐 담가도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자극이 커집니다. 몸을 데우는 건 온도보다 지속입니다. 다음은 소량의 꿀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목과 위를 부드럽게 감싸는 역할입니다. 한 스푼이 아니라 티스푼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달게 마시기 시작하면 생강의 장점이 흐려집니다. 당이 들어가면 몸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식사 자체도 중요합니다. 담백한 밥과 함께한 날의 생강은 부담이 적습니다. 국물이 짜지 않았고 기름이 많지 않은 식사입니다. 나물 반찬이나 된장국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날의 생강은 속을 정리해 줍니다. 반대로 같이 먹는 순간 부담이 커지는 조합도 분명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커피입니다. 시간 차이가 짧으면 문제가 됩니다. 생강으로 몸을 데운 직후 커피로 다시 자극을 주는 구조입니다.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생강차를 마시고 30분 이내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적어도 2시간은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국물까지 마신 날은 생강을 쉬는 게 맞습니다. 이미 몸에 물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열을 더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이 조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밤 시간입니다. 저녁 이후의 생강은 몸을 깨웁니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 몸을 흔듭니다. 그래서 같은 생강이라도 낮과 밤의 결과는 다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고기나 기름진 음식입니다. 소화에 부담이 큰 식사 후에는 생강이 오히려 속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음식 후에는 쉬는 게 낫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해도 절반은 안전해집니다. 생강은 혼자 있을 때보다 주변 상황에 더 민감합니다. 어떤 날은 도움이 되고 어떤 날은 부담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재료가 아닙니다. 그날의 상태와 선택입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불편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은 매일 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날 먹은 음식 하나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잠을 깊이 잤는지 얕게 잤는지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몸이 이미 긴장 상태입니다. 날씨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날의 생강은 불을 더 키웁니다. 반대로 몸이 정리된 날에는 같은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강은 고정 습관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날마다 몸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다면 그날은 미룹니다. 얼굴이 붓고 손이 둔하다면 쉬는 게 맞습니다. 속이 이미 불편하다면 생강으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정리보다 밀어넣는 쪽에 가깝습니다.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하다면 그날은 괜찮습니다. 식사 후에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한 잔을 다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몇 모금만으로도 반응은 충분히 옵니다. 마셨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면 바로 멈춥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그날은 끝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다음날 더 흔들립니다. 생강은 참아가며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편해야 맞는 겁니다. 불편함이 나오면 방향이 틀린 신호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생강 때문에 불안해질 일은 줄어듭니다.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몸 반응이 기준이 됩니다. 이제 생강을 둘러싼 혼란이 어디서 생겼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지점부터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생강을 하루에 몇 번까지 마셔도 되는지는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은 사람마다 다르고 날마다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횟수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몸의 반응입니다. 선을 긋는 기준은 밖에 있지 않고 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첫 잔 이후의 느낌입니다. 마시고 나서 속이 편해지고 몸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면 그날은 한 번 더 괜찮습니다. 반대로 마신 뒤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뜨거워지면 그날은 거기서 멈춥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시간 간격입니다. 연속으로 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몸이 반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이후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이후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건너뜁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날의 다른 자극입니다. 커피를 이미 마셨다면 생강은 한 번으로 끝냅니다. 운동을 강하게 했다면 생강은 쉬는 쪽이 낫습니다. 몸이 이미 열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누적입니다. 며칠 연속으로 마셨다면 하루는 쉬어줍니다. 몸은 계속 데워지기만 하면 균형을 잃습니다. 불을 껐다 켜는 날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3일 정도 쉬는 날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생강이 쌓여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맞는 타이밍입니다. 한 잔으로 충분한 날이 대부분입니다. 더 마셨을 때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과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횟수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몸 반응으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생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맹신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생강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생강은 어렵게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아침 몸 상태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준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얼굴 붓기가 없다면 생강을 마셔도 됩니다. 전날 식사가 담백했고 잠을 깊이 잤다면 그날의 생강은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 소량으로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마신 뒤 속이 편하고 손발이 따뜻해지면 방향이 맞은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리듬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손이 둔하다면 그날은 쉽니다. 전날 짠 음식이나 술을 먹었다면 생강은 건너뜁니다. 밤에 잠을 설쳤다면 생강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 하지 마세요. 그건 회복이 아니라 밀어붙이기입니다. 당뇨약, 혈압약,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생강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약과 생강이 같은 작용을 하면 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거나 출혈 위험이 높아지거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셨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면 바로 멈춥니다. 머리가 뜨거워지거나 속이 울렁거리면 그날은 끝입니다. 한 잔을 다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몇 모금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손이 떨리거나 땀이 갑자기 나면 그것도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좋다는 말보다 내 몸 반응을 먼저 봅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생강으로 흔들릴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생강은 매일 먹어야 하는 보약이 아닙니다. 필요한 날에 쓰는 생활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끊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챙길 이유도 없습니다. 몸이 받는 날에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생강은 부담이 아니라 도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생강을 마실지 말지 망설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날 아침 몸 상태만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생강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셨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같은 생강인데도 결과가 달라졌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정리된 날에는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몸이 이미 부담을 안고 있는 날에는 생강이 흔들림을 키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습관처럼 마시면 불안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알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몸이 가볍다면 마셔도 됩니다. 전날 짜게 먹었거나 잠을 설쳤다면 쉽니다. 마신 뒤 불편하면 그날은 멈춥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더 챙길 것도 없고 더 참을 것도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이미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생강을 억지로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날에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생강은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기준이 필요했다면 오늘 영상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과학적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봄빛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